특산물의 표시 기준 중 세부 표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영상은 표시 기준의 세 번째 영상으로 앞선 두 영상을 보시고 오셔야 이해가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제품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 방법은 원재료 및 성분을 제품명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주의를 많이 하셔야 되고요. 허위 과정 광고하시면 안 됩니다. 가공 시에 사용한 원재료 및 성분을 제품명으로 사용할 경우, 그럴 경우에는 예시를 보시다시피 딸기 초코 우유일 경우에는 딸기하고 초코 요게 이제 들어가 있어야 되고 성분으로 그게 주표시면에 표기가 되어야 됩니다. 여기 이제 그런 내용을 설명해 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 원료를 통칭하는 명칭, 채소죠, 채소. 채소는 여러 가지 채소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그 원재료의 합이 15%가 넘어가야 되고 그 원재료 및 함량을 정보 표시면에 이렇게 표시를 다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맛과 향을 위한 합성 착향료를 사용하실 경우에는 이렇게 이름에다도 향을 쓰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합성 착향료의 명칭을 여기 나와 있죠. 제품명 주변에 표현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그 다음에 이제 포장육, 식육, 가공품 중에서 식육의 종류 및 부위명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가장 많이 사용한 종류나 부위를 제품명으로 사용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등심이라고 더 비싼 부위 등심이라고 해놓고서 뭐 우둔살을 더 많이 쓰면 안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소 양념 갈비라고 썼을 경우에는 소갈비 40, 우둔 20%, 소 양지 이렇게 모든 부위를 다 표시를 하셔야 되는 거고 그 중에 가장 큰 갈비 가장 갈비가 되고 이것은 주표시면에 표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제품명에서 좀 특이한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떡갈비 맛 구이. 근데 요거는 갈비를 갈비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영업자들은 떡갈비라는 이런 제품명이다. 아니 제품명이나 음식의 종류다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건 인정되지 않습니다. 무조건 갈비가 가장 많이 사용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닭갈비. 요거는 사실은 조금 더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닭은 사실은 법적인 식육의 부위명이 없습니다. 소돼지 같은 경우에는 소돼지 고기는 다 부위명이 다 있지만 닭은 없습니다. 이럴 경우라도 통상적으로 시비라든가 이제 어떤 뭐 시비를 좀 줄이기 위해서는 갈비 부위를 많이 사용을 하셔야 되는 거고 요렇게 아니면 이렇게 양념 닭갈비 조리용 이렇게 용도를 표시를 하는 방법도 가능은 합니다. 훈제햄인데 착색 필름을 사용한 경우 이런 거는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공정상에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이한 육포긴 한데 건조 저장 육류가 아닙니다. 함량이 좀 미달되거나 어떤 수분의 어떤 그런 기준이 좀 안 됐을 때 건조 저장 육류가 해당이 안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육포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소비자들은 육포라고 하면은 그 고기로 된 말린 것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황오리인데 유황 함유 사료로 사육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유황 먹인 오리로 사용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유황 함유 사료로 사육되어 있음을 영업자 스스로 증명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왕돈가스인데 크지 않은 경우 이거는 사실은 되게 주관적인 부분인데 일반적으로 좀 커야 되겠죠. 이런 것들은 소비자들이 항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비싼 걸로 순수, 내추럴 같은
것도 최소한 영업자는 최소한의 논리는 있어야 되는 겁니다. 수제 돈가스인데 자동화 라인에서 생산된 경우 불가능합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수 작업을 하셔야 되는 거고, 특히나 이제 수 작업을 하는 어떤 공정이 그 두드리거나 뭐 이런 식으로 수제를 해가지고 좀 맛이 더 또 육질이 더 개선되는 이런 부분에 한정이 돼야지, 박스 포장을 하는데 수작업을 했기 때문에 수제 돈가스다 이런 건 상식적이지 않는 말인 거죠. 그 다음 축산물의 유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형은 최소 단위로 표현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대분류는 가공품 중에서 종류가 이렇게 되어 있고, 햄 같은 경우에는 세부가 있고, 베이컨류 같은 경우에는 없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에는 베이컨류가 최소 단위인 거고, 햄류 같은 경우에는 요 생햄, 햄, 생햄, 프레스햄 요게 최소 단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부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요 내용을 쓰셔야 된다. 알가공품도 이렇게 여기는 중분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유형품은 너무 많기 때문에 생략을 했습니다. 그리고 표현하실 때 보통 품목의 유형 뒤에 보통 살균, 비살균, 살균, 멸균 이렇게 보통 여자분께서 표시를 합니다. 근데 유광품은 살균과 멸균만 있죠. 그 다음 내용량은 소비자들이 섭취하는 양을 기준으로 표현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품목제조 보고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원재료에 포함된 것을 내용량으로 표시를 해야 됩니다. 뼈는 시국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품목제조 보고 시에 뼈 무게를 포함을 해가지고 성분 함량을 계산했다면 뼈 무게도 내용량으로 포함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비자들께서 뼈가 들어가 있다는 것을 좀 아셔야 되겠죠. 요게 이제 나중에 시비가 붙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포장지나 용기는 무게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섭취량 기준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가식 부위도 마찬가지로 내용량에 미포함시켜야 되는 겁니다. 또 중량별, 용량별 허용 오차는 표시 기준을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오차는 조금 일수가 있죠. 그렇지만 그것도 허용 범위 내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원재료용과 함량을 어떻게 표시를 해야 되는 거냐. 복합 원재료 등 일부 생략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원재료명은 많이 사용한 순서대로 표현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단 2% 미만은 제외됩니다. 그 작은 차이에 의해서 맛에 많이 차이가 나고 그게 영업의 노하우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2% 미만의 어떤 그 원재료명은 순서를 뒤바꿔서, 그러니까 기업 보호 차원인 거죠. 순서를 뒤바꿔서 표현할 수가 있지만 2% 이상에 된 거는 그거는 많이 사용한 순서대로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알레르기 유발 물질은 모두 표시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계 발골육은 반드시 기계 발골육이라고 표시를 하셔야 되는 거고, 혼합 시에는 비율을 표시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함량은 일반적으로는 의무 표시 대상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런 조건에 한해서는 함량도 표시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식육가공품 중에서 식육가공품은 모든 식육의 종류와 함량을 표시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포장육, 양념육, 가열 양념육은 식육의 종류, 부위명, 그러니까 부위명이 더 추가됐죠. 요것은 이런 제품들은 그 부위에 따라서 맛의 차이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원재료 및 성분명을 제품명으로 표기하실 경우에는 제품명에서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그쪽에서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식용축적 가공품의 경우에는 원재료로 사용된 가용성 성분에 대해서 표시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표시면에 특정 원재료명 및 성분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함량을 표시를 해야 되겠죠. 몇 퍼센트 이렇게. 그리고 원재료 및 성분명을 생략이 가능한 조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표시면이 너무 작아요. 그럴 경우에는 상위 5개만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복합 원재료의 경우에는 정제수를 제외하고 상위 5개를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복합 원재료는 예를 들어서 간장 예를 든다고 하면은 양념육의 간장은 양념육 입장에서는 하나의 재료지만 간장은 여러 복합적인 재료가 혼합되어 가지고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그게 이제 복합 원재료라고 불려오고요. 그럴 경우에는 그 중에 간장에 만들어지기 위한 그 상위 5개를 표시를 하시면 되는데 정제수를 제외하고 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또 복합 원재료 내 복합 원재료, 아까 예를 든 간장에서 또 안에 또 복합 원재료가 또 들어가 있다 라는 경우에는 복합 원재료의 명칭만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첨가물 사용 시에는 주 용도를 표시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첨가물명, 용도 이렇게 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기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통기한. 아이스크림은 제조일이 음의 표시입니다. 유통기한은 생략이 가능합니다. 요게 이제 냉동 멸균을 한 이후에 냉동을 시키면 이론적으로 보면은 유통기한이 없는 거죠. 그렇지만 아이스크림류에 대해서 유통기한이 없는 거에 대해서 소비자들께서 의문점을 많이 제기하고 지적을 하셔가지고 요것이 최근에 생겼습니다. 제조 연월일. 그 다음에 유통기한이 서로 다른 제품들이 함께 포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바깥에 있는 포장에는 그중 가장 짧은 것들을 표시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영업장의 명칭과 소재지 당연한 거고요. 유통기한, 유통정보 판매원 이런 경우에는 2개를 다 표시를 해야 되는 거죠. 보통 제조원, 그 다음에 판매원 어디 이렇게 이제 2가지를 표시를 합니다. 유행성분 요거는 누차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식품 표시광고법 이외에 다른 법에 의해서 표시되는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식품 표시광고법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표시가 지금 됐고 지금까지 지금 설명해 드린 부분. 요거는 식유의 표시는 축산물위생관리법의 영업자 준수사항에서 규정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포장용 식육의 이력번호 요거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표시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원산지는 원산지 표시법, 분리배출은 이런 법에 의해서 표시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 설명을 굳이 드리는 이유는 이왕이면은 이번 영상이라든가 경기도에서 안내하는 것이 좀 종합적으로 좀 알기 쉽게 이해하시고자 해서 만든 겁니다.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단속권이라든가 저희가 이제 뭐 이런 권한은 저희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영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햇삽, 유기식품 표시 각자 법률이 따로 있습니다. 요거는 선택적인 표시사항인 거죠. 내가 이런 것이 인증을 받았다. 또 상표를 등록을 한 다음에 내 고유 상표가 있다 라고 할 경우에는 영업자 스스로가 선택적으로 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이력 번호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면요. 시국포장 처리업자, 판매업자분이 표시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대상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표시 방법은 포장육의 최소 단위의 용기 및 포장에다가 표기를 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약간 좀 복잡합니다. 그 다음 원산지 표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 원칙은 이렇습니다. 원료의 합이 98%대 그게 한 개나 두 개, 또 한 개나 두 개가 98% 미만 시에, 이럴 경우에는 세 가지, 요거는 당연한 거지만 이제 두 가지를 모두 원산지를 표시를 되는 거고, 98% 미만인데 한 5개 어떤 원산지가 있으면은 그 중에 세 가지만 표시를 하라 라는 겁니다. 너무 표시를 하면은 이제 너무 복잡해지니까 그 중에서 중요한 거 세 가지를 표시하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원산지가 다른 동일 원료로 혼합되었을 경우 높은 비율 순서대로 두 가지 원산지와 그 혼합 비율을 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소고기가 국내산이 있고 호주산이 있다 라고 할 경우에는 50% 여기 뭐 50%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원산지가 자주 바뀔 경우에는 외국산이라고 표현을 한 다음에 어느 나라 등으로 표시할 수가 있는 경우에는 최근 3년 이내에 연평균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3개국 이상 변경 시에는 외국산이라고 해놓고서 어느 나라 외국산이라고 해놓고서 요 나라를 표시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거를 다 표시를 하되 외국산으로 통칭을 해가지고 할 수가 있다 라는 거고요. 원산지가 다른 동일 원료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런 다음에 외국산으로만 표현이 가능한 거고, 그러니까 요거를 제외가 가능한 부분, 이럴 때는 최근 3년 이내 6개국 이상 엄청나게 바뀔 경우에는 외국산으로만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분리배출 표시. 사실 이게 저는 이 법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그래도 안내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사실 상세한 거는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에서 참고를 하셔야 되는 거고, 이런 표시 등이 의무다 라는 것만 이해하시면 되고,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서 확인하셔가지고 표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썹 표시. 사실 축산물 가공업도 이제는 거의 다 지금 의무 대상이죠. 그래서 의무화 대상 업체도 이런 해썹 표시를 하셔도 되는데, 의무가 아직 대상이 아닌 지금 남아있는 요 업체인 거죠. 신규 업체라든가 이런 것들은 요 마크를 표시하고 싶을 때는 기준을 해서 심사 후에 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 표시. 저도 요거 잘 모르는데요. 인증을 받으신 분, 그 영업자분이 더 잘 아시겠죠. 이럴 경우에는 이렇게 표시를 하시면 됩니다.